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자식한테 돈 퍼붓는 거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동갈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모 사망 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흑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돈을 많이 모아놓은데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얼마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무서워서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1년 사이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젊은 시절부터 긴 기간 동안 약간의 금액씩이라도 가입을 해야지 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찍 젊은 시절부터 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자금을 몇억 원씩 갖고 있는 나라, 부자 나라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진정한 복지 선진국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 일본, 독일 노인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연금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70%, 80~90%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9%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근데 이것도 화끈해 12%로 줄어버렸습니다. 몇 년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요,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부부가요, 같이 국민연금부터 가입하셔야 돼요. 가정주부는요,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가입이 돼요. 최하 금액이 월 9만 원이거든요. 월 9만 원씩 국민연금을 30세부터 60세까지 이미 가입하면요,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 거고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지금은요, 자영업하는 분들, 1인 기업 다 세제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연금. 그래서요,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그래서 3층 연금으로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확보해 두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방법이다. 나는 그 준비 못한 채로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그 다음에 고향의 산 맡겨놓고 연금 받아 쓰다가 세상 떠날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시죠. 그래도 세상 떠날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런데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국민연금은요,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인데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도 DB형 연금이라고 해서 기업이나 또는 금융회사에서 책임져주는 상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DC형, 이거는요, 가입자가 연금자산의 운용을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대세는요, 앞으로 DC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요, 우리나라는요, 최근 10년 DC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2%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은 10년 평균 8%, 일본은 3.8%.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소한 일본 수준이라도 돼야 되죠. 그러려면 뭐냐? 이 퇴직연금의 운용 자산을요,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다가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22%밖에 투자상품에 들어가 있지 않고 80% 가까운 돈은 은행 예금처럼 그냥 원금 안 깨먹는, 은행 금리가 지금 3%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80%가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늘려놓으면 자동적으로 돈이 벌리는가? 아닙니다. 투자 상품 비율이 높아지면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그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주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후에 대비한 장기 자산 운용은 단기적으로 오르고 떨어지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데 넣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량 투자 상품을 고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첫째,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실력 있는 운영회사인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과거 장기 성적이 좋았는가도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도 이것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 근데 다들 지금 그 중요한 퇴직연금에는 관심이 없이 돈을 빌려서 재테크만 하느라고 이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 그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노후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 과소비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근검 전략하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돈 퍼붓는 거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작년에요,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요, 국민소득 합계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소득 대비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예요. 근데 지난 6월 말 현재로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사람들, 그건 쉬면 쉬었지 그냥 쉬는 게 뭔가,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2030 세대가 68만 명이래요. 캥거루죠. 성인 전체로는요 313만 명이랍니다.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짐승인데도 지 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기생충이라는 뜻이래요. 패러사이트 싱글이 뭐냐? 기생충적 독신이라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일본이 불황했을 때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생활비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 리스크예요. 우선 결혼 비용에 돈 많이 쓰죠? 제가 일본 친구한테 딸만 하나 있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였냐?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고 냈대요. 근데 우리는요, 전국 평균 아들이 2억, 딸이 1억 3천,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된다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외비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취업이 안 되잖아요. 작년 대졸 취업률이 70%라고 하는데 군대 간 애들, 대학 간 애들 빼버리면요 6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 직업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옛날처럼 신규 공채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취직할 수가 없어요.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불과 5년 동안에 정기 신입職공채가요 50%였던 거가 23%로 줄어버렸어요. 없어요. 신규 채용을 안 해요. 그 대신 뭘 뽑냐? 수시로 경력직만 뽑는 거예요.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과외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지금은 신규 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거기서 나를 뭘로 뽑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면접에서는 뭐냐? 전문성과 인간성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답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택해가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애들을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자녀 리스크를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요즘도 목욕탕에 가보면요,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 누가 사면 봐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친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행위의 자립. 그 다음에요,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산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산 쪽으로 누군 어떠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의식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지요. 남한테 부모한테 폐를 안 끼치거든요. 근데 다들 뭐냐? 경제적 자립하면 뭐냐?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절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 지난 30년, 40년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없는 자동차, 교육비, 경조사 이런 것들을 삭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고성장 시대에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근데 저성장 시대에는요,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생각하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절약이에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요,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제적으로 가는 길입니다.